드디어 윤석열 내란숙의 파면이 됐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하시고 볼 일도 보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축제 분위기로 하루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있었던 파면 선고 분석,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과제들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시는 분이죠, 최강욱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로 안녕한 밤이 됐네 이제. 이제야 아유, 정말 네. 웃음이 나옵니다. 저 나쁜 놈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말고요, 시청역 네. 앞에 숭례문이 바라다 보이는 시청역, 오늘 이 촛불 파면 콘서트, 윤석열 파면 콘서트가 잠시 뒤에 7시에 이곳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또 느낌이 좀 색다르죠? 네. 예. 뭐 이게 앞으로 이제 광장이 또 다시 한번 꽉 차서 우리가 축제의 밤을 보내야 되겠지만 예. 굉장히 뿌듯하고, 아까 파면 선고가 될 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눈물이 이제 기쁨의 눈물로. 야, 네. 자, 기쁨의 다 눈물로. 이렇게 우리 밤을 또 채워줄 거니까 오늘만큼은 좀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아까 뭐 점심 메뉴도 파면을 드신다, 뭐 파닭 먹는다, 이제 파 들어간 요리를 또 많이 또 기대하시더라고요. 예. 저녁 약수 잡는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오늘만큼 그동안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에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 저는 예. 그래도 마음이 편한 편이었는데 그러세요? 왜들 그렇게 말을 안 믿으시는지. 아니, 제가 계속 팔뚝방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끝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그 시점 자체가 계속 늦어져서 너무나 사실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규현 시무정이가 큰일을 했죠, 아주. 그것만 아니었어도 예, 좀 많이 좀 편하게 지켜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감명하고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졌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의원님이 이 문영배 권한대행의 선고문 읽는 거 쭉 들으셨을 텐데요. 총평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침부터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고, 단지 이제 제가 의미 있다고 본 거는 생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 단어 선택 하나하나나 문장에도 되게 신경을 썼더라. 그리고 특히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옮겨서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헌법을 파괴했는가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점. 예를 들면 대한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대한국민이라는 말 잘 안 쓰던 말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헌법 전문에 나오거든요. 대한국민이라는 단어가. 그거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침탈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폭동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라는 걸로 주로 살펴봤었는데, 맞아요. 이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또 국군의 사명, 이와 관련한 헌법 조항을 완전히 저버렸다라는 점까지 지적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체포 탄핵 사유 중에 체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체포 지시. 이것도 체포 지시라는 단어를 끝까지 쓰지 않고 위치 확인. 그러니까 정혁식 재판관이 우리 홍장원 차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꾸 쪽지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명시적인 체포 지시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위치 확인이라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단어로 이렇게 한 면, 그거 좀 주의 있게 봤고요. 그 다음에 보충 의견이 이제 나왔는데 그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이 낸 보충 의견은 그야말로 보충 의견인데 그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전문 법칙에 의한 서류들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그 조한창, 김복형 두 재판관의 의견은 보충 의견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사실상의 소수 의견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볼 때 이게 한덕수
선고 이후에도 왜 늦춰졌는가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예. 정영식 재판관은 또 의결 문제를 가지고 각하서에 관련한 언급을 보충 의견으로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좀 드러난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기각 사유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각하 부문에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국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집회에서나 자기들 피켓에서나 각하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뭐 나경원, 김기현 이런 자들이 그게 그 이유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두 이미선 재판관의 보충 의견은 사실 나머지 세 사람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정반대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필요 없는 보충 의견인데도 거기다가 남긴 이유는 그게 확실하게 논쟁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가부 다른, 의견을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문현배 재판관이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증거 채택하기로 그럼요. 결정했다고 그럼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 의견을 달았다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붙였다는 얘기로 저는 읽겠습니다. 그걸 드러냈다. 드러냈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5대3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안해했었는데, 그런 흔적은 좀 볼 수가 있었네요. 흔적은. 제가 5대3 얘기가 나와서 많이들 불안해 하실 때, 그 3이 그러면은 뭉쳐 다녀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3이 함께 뭉쳐 다니지는 않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3이 한꺼번에 몰려다니지 않았죠. 두 명 한 명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 얘기가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 이게 왜 이렇게 늦춰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윤석열한테 유리한 얘기니까 급속도로 퍼뜨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더 이제 초조하게 힘들게 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정말 이제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고 근데 결국에는 이 전원일치 파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그 5대3 중에 3이라는 사람들도 이거를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아니 뭐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도 똑같은 망고에 역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용기는 분명히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안과 가지고 뭔가 시비를 할 수 없을 때 판사 출신들이 흔히 하는 일종의 수법이 절차를 가지고 따지는 거였는데 역시 그런 시도를 좀 했으나 미흡했고 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뭐 면피는 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했다. 그런 흔적을 남긴 것 같아요. 보충 의견도 확인은 됐다. 하지만 8대0 윤석열 파면. 그러니까 보충 의견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나도 결론에는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대자로 이름을 남기고 싶진 않다. 그렇지만 뭔가 내가 열심히 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다. 뭐 이런 의미죠. 면피 정도는 정말 했다. 이걸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읽혀진다는 겁니다.